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최근에 이런 식으로 국가가 미친 듯이 돈을 퍼본 거는 처음이긴 한데 말이야. 니네들이 말이야, 역사를 공부했으면은 이런 게 벌써 몇 번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헤헤, 나는 역사를 공부했지롱. 니네는 안 했지롱. 헤헤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할투 최고의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어떻게 하면은 한국 그 대상승장 초기에서 대형주로 돈을 왕창 버느냐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자, 이제 최고 영상에 뒤이어 가장 암울한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 달리오 님이 요즘 이런저런 글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경제와 투자 이런 거 관련된 글을 하나 또 쓰셨거든요.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뭐 2조 불, 독일은 뭐 1조 유로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상상 초월할 그 금액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조, 뭐, 이게 얼마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엄청나게 큰 돈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돈을 더 푸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걱정이 되죠. 오케이, 지금은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렸어. 그런데 그 부채는 도대체 누가 갚는 건가? 예, 뭐 이런 걱정이 생기고, 아니, 국가가 부채를 이렇게 빵빵빵빵 불리면 언젠가 파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최근에 이런 식으로 국가가 미친 듯이 돈을 퍼본 거는 처음이긴 한데 말이야. 니네들이 말이야, 역사를 공부했으면은 이런 게 벌써 몇 번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헤헤, 나는 역사를 공부했지롱. 니네는 안 했지롱. 헤헤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재정 정책도 들어가고 있고 통화 정책도 들어가고 있고 헬리콥터 머니 그러니까 정부가 헬리콥터를 타면서 그 국민들한테 돈을 막 쏴주는 이제 그런 정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는 거는 뭐 뻔합니다. 부채는 이제 엄청나게 불어나고요. 특히 국가 부채 이런 거. 그리고 재정 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부채 현금화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부채 현금화라는 건 뭐냐 하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국채를 그냥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나중에는 큰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패턴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코로나 때만 이런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남북전쟁 이럴 때 똑같은 패턴으로 그 정부는 돈을 조달해가지고 경기 부양책 또는 이제 뭐 전시 부양책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적은 다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은 독일이랑 싸웠고 지금은 코로나랑 싸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적은 좀 다르지만 대응 방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전시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요. 레이 달리오가 말하기를 1930년부터 45년까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우와, 이게 왜 으악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 1930년대 이때도 금리가 빵프로였고 그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높았고 경제는 약했고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국 독일과 일본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정부 부채를 늘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남북 전쟁 때 그 국가 부채가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쫙 줄어들었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올라갔다가 다시 줄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 GDP의 120% 130%까지 올라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부채가 높은 편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갈 겁니다. 미국 통화량도 비슷하고요. 이 그 아무래도 돈을 찍어내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북전쟁 때 돈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돈을 많이 푸셨다가 다시 돈이 쭉 줄어들었다가 금융위기 때 돈이 이제 확 올랐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 이렇게 또 올라갈 겁니다. 네, 강원국의 역사 레슨. 세계 경제, 아니지. 그 세계 역사 배울 때 잠만 주무신 분들 계시죠? 그쵸? 그분들을 위해서 1930년부터 1945년이 어떤 때였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29년 10월에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와가지고 세계 경제가 깨끗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느꼈죠.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해. 누군가 우리를 좀 이제 구해줘. 제발! 이랬는데 이야, 이때 이제
그 역대급 개새끼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지옥도 분명히 칸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잔챙이 지옥, 양아치 지옥부터 이제 VIP 지옥, 그리고 VVIP 지옥이 있을 텐데 이 VVIP 중에서도 가장 큰 개새끼들, 정말 위대한 그 개새끼들을 보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히틀러, 스탈린, 그 일본의 노조 히데키, 무솔리니 이태리 사람, 그리고 모택동은 이때 30년대는 활동을 했습니다. 1935년부터 공산당을 장악을 했는데 나중 사람들 많이 학살한 거는 이제 그 뒤죠. 당연히 모택동은 아니 나도 VVIP 악당이긴 한데 난 쟤네들보다 못해, 나는 쟤네들을 능가하고 싶어, 얘네들한테 배울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 악당질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정말 그 VVIP 지옥에서도 정말 역대급 대우를 받는 이런 악당들이 모조리 1930년대에 나타나가지고 정말 망할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시작했죠. 우리 노조 히데키님이. 그 다음에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쳐들어갑니다. 우리 히틀러님이.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와 스탈린이 신나게 싸우다가 1941년 노조 히데키님이 또 펄 하버를 침공을 하고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히로시마 뻥 터진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네,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역사 시간에 주무신 분들은 지금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 주식시장도 한때 90에서 100% 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1930년대 초반에 미국 주식시장이 85%가 떨어졌고 독일이나 일본 주식시장은 그냥 지구에서 사라져버렸죠. 마이너스 100%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코로나를 하는데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세금을 올리고 돈을 왕창 빌리고 돈을 찍습니다. 전시 상황에는 늘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레이 달리오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태리 2차 세계대전 보시면은 수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세금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그 딴 사람들 거 뺐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딴 사람들 것을 많이 뺏었고요. 영국과 미국은 세금으로 조달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그 자금의 뭐 한 40에서 50% 정도를 조달한 것 같네요. 그리고 민간 부채, 그러니까 가정이나 은행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요. 이걸로 한 30에서 40% 정도 조달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돈은 중앙은행도 찍어낼 수가 있고 상업은행 같은 경우도 뭐 담보 같은 걸 받고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독일은 뭔가 기타가 많네요. 기타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기타는 아닐 테고. 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과 남북전쟁도 대충 비슷한 패턴입니다. 물론 수치는 좀 다르지만, 뭐,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수입을, 그러니까 이제, 조달을 한다든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민간 부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돈을 찍어내기. 이 세 개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아무라다야.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상당하게 됩니다. 근데 금리는 오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 전시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단기 금리가 싸고 장기 금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이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연준이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이제 은행들한테 여기 보시면 0.5%로 돈을 막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중장기 이제 국채를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 중장기 국채를 팔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은 이 그 중장기 채권들 가격이 폭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사고 그 가격을 유지를 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시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아주 싼 저리로 은행한테 돈을 뿌리고 그리고 은행들이 이거 가지고 국채를 사가지고 국가는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엄청나게 개입합니다. 글로벌 자유시장, 이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전쟁에서는 무식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을 폐쇄하고, 무역을 규제하고, 자산 가격을 통제하고, 자산 소유를 통제하고, 외환을 통제하고, 그리고 세율을 엄청 높였죠. 미국은 막 최고 세율이 94%, 영국은 98%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기업 이익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짜증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리 트레이드, 뭐 이런 거, 네,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 미래.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레이 달리오가 하는 말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과 채권의 미래가 아무래도 어렵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레이 달리오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데 현금과 채권은 자산 보존이 안 된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조금 노골적으로 다른 기사, 다른 인터뷰에는 cash is trash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식과 금이 실질 자산이고 실체 보존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과 금을 좀 높이고 현금과 채권을 장기적으로 많이 들고 가지 마세요라고 우리한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그 금의 가격에 대한 규제가 꽤 있었거든요. 그게 남북전쟁 때는 없었는데, 이 남북전쟁도 보면은, 1862년에 그 정부가 1억 5천만 불을 그 찍어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금값이 막 휙휙휙휙 오르기 시작하고요. 130불 했던 게 2배가 됩니다. 2년 만에 쫙 올랐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북군이 남군한테 이긴다는 소문이 막 돌고, 아, 남군 깨졌구나 하면서 이제 불안전이 많이 해소가 되고 리스크가 해소된 다음에 금값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65년에 남군이 결국은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약을 하면은 1930년대가 진짜 다시 오는겨. 일단 그 코로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 인상 플러스 부채 증가 플러스 돈 찍기 플러스 무역 전쟁과 글로벌화의 축소화, 이거는 제가 봐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스탈린, 히틀러 같은 역대급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빵빵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별로 믿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 레이 달리오의 말에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 cash is trash라고 하셨죠. 물론 저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금과 주식, 얘네들이 우리를 살려줄까? 아니 시장이 이렇게 팍팍 망하고 그러면은 글로벌 부동산 분산 투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 전쟁, 이 전시 체제, 이거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 경제 글로벌화는 역사의 속으로 들어가는가?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잘 정도는 물론 아니고요. 그래도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더 하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자기 링크드인에 연재를 할 겁니다. 뭐냐 하면은 바뀌는 세계 질서, Changing World Order, 이거를 시리즈로 연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1탄을 보고 좀 이따가 영상을 찍을 건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시리즈입니다. 그 이슈는 뭐냐 하면은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럴 때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네덜란드, 영국, 미국을 심층 분석을 하고 심지어 중국은 당나라까지 7세기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가 말이에요. 그 조금 전 이거 1930년대가 다시 온다, 이런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 아닌지 저는 벌써 후덜덜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재밌진 않지만 굉장히 우울했죠. 우울. 네, 우울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우울했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우울했다고 싫어요 누르면은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